1417년 조선의 왕태종은 죄인들이 섬으로 도망쳐서 잡기가 어렵고 섬에 사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이유와 계속되는 왜구들의 울릉도 약탈로 인해서 섬에 사는 백성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여러 섬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 왔어야 했죠. 그리고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로 울릉도에 조선인이 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되자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드나들며 근처 바다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14년 광해군은 울릉도 독도에 일본인들이 와서 조업하는 것을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조업을 계속했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1693년 오중추라는 사람의 산호비였던 안윤복은 부산 좌천리에 살고 있었는데 외관을 들락날락했던 탓인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는 와중에 일본인들이 탄 배가 울릉도 해안가에 들어오더니 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안윤복은 니들은 뭔데 우리나라 땅에 함부로 들어왔냐? 라며 호통을 치니 일본인들은 여기가 무슨 조선 땅이냐? 우리는 쇼군에게 받은 어업 허가증이 있다. 라며 반박했죠. 이렇게 서로 싸우다 일본인들은 갑자기 조선인들에게 달려들었는데 박어둔이라는 조선인을 납치해 자신들의 배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안윤복은 박어둔을 구하기 위해 일본인들의 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 둘을 태운 채 출발을 해버렸고 그대로 일본으로 납치되었죠. 하지만 한성깔 하던 안윤복은 잡혀간 일본 관리들의 앞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인데 너희가 불법으로 조업했으면서 왜 우리를 납치하냐? 라고 하며 쌩난리를 쳤죠. 안윤복이 얼마나 크게 난리를 쳤으면 그 기계에 깜짝 놀란 일본의 관리들은 안윤복이라는 자는 매우 성격이 거칠고 포악한 자라고 기록해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노비 주제에 너무 세게 나오니까 당황한 일본의 도토리 번에서는 일본 중앙정부인 에도 막부에 울릉도가 어느 나라의 관할인지 물었는데 에도 막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 땅이다. 울릉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는 가문들은 일본 해안으로 어장을 옮기고 일본인이 다시는 울릉도 근처로 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답변서를 도토리 번에 보냈죠. 그 답변서를 받은 안윤복은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졌는데 가는 도중 대마도주가 안윤복을 또다시 납치해 고문을 하고 답변서를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표류한 조선인 어부를 구했다며 안윤복을 풀어주면서 조선 어부들이 일본 땅인 다케시마에 함부로 들어와 조업을 하는 일이 잦으니 조선 정부에서는 그걸 막아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선 조정은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숙종은 진상조사를 해보라며 명하게 되었죠. 조선 정부에서는 진상 파악을 위해 어부들에게 조업을 어디로 나갔었냐고 물었는데 듣고 보니 그들이 조업을 나간 곳은 엄연히 조선의 땅이었던 울릉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에 우리는 어민들에게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땅인 울릉도에도 못 가게 하는데 너네 땅까지 가게 하겠냐? 라고 서신을 보냈고 이에 일본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인데 왜 울릉도라고 하냐? 울릉도에 지명을 지어달라 라고 했습니다. 숙종은 이에 울릉도는 우리 땅이니 절대 못 지은다고 하며 안윤복은 우리 땅에서 조업을 하다 불법으로 일본에 납치가 된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되었죠.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외인들은 울릉이란 명칭은 숨기고서 다만 다케시마에서 조업을 한다는 이유를 구실로 삼아 우리나라에 회답하는 말을 얻어 이내 점거할 계책을 삼으려고 했으니 우리나라에 회답하는 서계에 반드시 울릉이란 명칭을 거론한 것은 그 땅이 본디 우리나라 땅임을 밝히기 위해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납치되었던 안윤복은 조선에서 내린 해금 정책을 어기고 울릉도에 다녀왔으며 양국 간의 마찰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2년형을 받았죠. 산호비 안윤복이 일본에 납치된 후에 보인 기계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울릉도 독도가 누구 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 중앙정부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년형을 살고 나온 안윤복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울릉도와 독도로 진짜 일본인들이 안 오는지 감시를 하러 가자고 했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하고 다음날 새벽에 독도로 출발한 안윤복은 독도 해변가에서
일본 어부들이 가마솥을 벌려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던 모습을 보았고 그대로 달려가 가마솥을 엎어버리고 일본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쫓아냈죠. 그리고 돌아가는 일본인들의 배를 뒤쫓으며 스스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조선의 관복과 갓을 써 조선에서 온 관리인 척했고 스스로를 울릉우산 양도감세장이라 칭하며 나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일본의 호키로 건너간 안용복은 호키의 관리에게 조선 팔도 지도를 꺼내 보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인의 불법 출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에 1969년 1월 28일 에도 막부에서는 울릉도 도의 금지령을 내리면서 그 사실을 대마도 번주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조업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에도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일을 한난 노비 신분이었던 안용복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 조선으로 돌아온 안용복에게 조정에서는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신문을 했는데 관리 사층에 또 한 번 불법 도회를 한 죄로 안용복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조정 대신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니 사형은 너무했다며 가혹한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숙종에게 주청을 드렸고 그래서 다행히 사형 대신 유배형으로 감형을 받았죠. 그 뒤로 안용복은 어디로 유배를 갔는지 유배 후의 삶은 어떠했으며 언제 어디서 뭘 하다 사망했는지 등의 기록은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안용복 사건 이후 숙종은 3년에 한 번씩은 울릉도 인근을 관리하도록 명했고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 대한 감시와 감찰이 강화되었죠. 이익의 성우사설에는 안용복을 극찬한 내용이 실려있는데요. 안용복은 영웅호걸이라고 생각한다. 미천한 군졸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강적에 대항하였다. 외인들의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토지를 회복했으니 이는 뛰어난 업적으로 영특한 사람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상을 내리기는커녕 형벌을 내리고 나중에는 유배를 보냈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울릉도를 한번 빼앗기면 이것은 대마도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니 앞으로의 재앙을 이루 말하겠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조선시대에는 울릉도를 울릉도나 우릉도 또는 무릉도라고 불렀고 독도는 우산도라고 불렀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우산과 무릉은 두 개의 섬이다. 동해바다 중간에 있고 두 섬의 거리는 멀지 않지만 날씨가 좋을 때만 보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도 주위의 섬들은 흐린 날이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다 잘 보이지만 독도만이 울릉도에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보이지 않고 날씨가 좋을 때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수호 기공불멸이라는 휘호를 남기며 그에게 장군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또한 울릉도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 동상과 안용복 장군 충원비 그리고 추모사당이 있으며 그의 고향인 부산 수영구에는 수강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작은 섬이라며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인 유일하게 그 섬을 지켜낸 안용복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